안녕하십니까, 노라고 행복집 보고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고 지르는 술, 히레사케라고도 하죠. 술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히레사케라고 하면 다들 보고 지르는 술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히레는 생선의 지르름을 통틀어서 다 히레라고 합니다. 보고뿐만 아니고 제가 이 만드는 과정을 다른 생선의 지르름으로도 만드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보고 히레사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인들과 약가에나 이런 데 가서 보고 지르는 술을 한번 사 먹은 적이 있는데요. 좀 맛도 이상하고 냄새도 이상해서 그 히레를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히레를 건조만 시킨 상태에서 굽지 않고 그냥 따뜻한 술에다가 담궈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의의가 없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고를 취급을 안 하신 분들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어떻게 하면 히레사케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더 좋은 히레사케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히레사케라 하면 대부분 보고 지르르미를 넣은 일본 술로만 만드는 줄로 알고 계시는데, 국산 술로도 가능합니다. 소주 종류 많잖아요. 소주나 백화수보, 화요 같은 그런 술로도 가능하고요. 화요 같은 경우는 17도, 25도 술 종류가 많잖아요. 도수에 따라. 17도 같은 경우는 만들게 되면 약간 싱거운 맛이 나고, 그보다 좀 강한 맛을 원하신다면 알코올 높은 물로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위스키 같은 향이 강한 거나 오크통에서 숙성시킨 술들은 제가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히레사케 자체가 향으로 먹는 술이기 때문에 그런 술로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히레의 향이 다 죽어버립니다. 묻혀버리니까 그런 술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일반 소주나 청주 같은 건 가능합니다. 일단 그거는 나중에 제가 히레 만드는 걸 완제품이 되면 한번 술 만드는 과정을 한번 더 설명해 드리고, 지금은 전 처리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독 처리가 끝난 히레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정도 양이면 보고 한 150마리, 200마리 정도 양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신선한 히레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저맥질이 많습니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히레 같은 경우는, 하기야 요즘에 시장에서 판매하니까 보고 전문점이 아니라도 히레사케 판매하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단점이 있어요. 사용하기는 간편하지만 어떤 보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선한 보고인지 죽은 보고에서 빼낸 건지. 그런 히레를 사게 되면 세척은 간단할 수 있지만, 히레사케를 만들고 나면 그 술맛에서 차이가 납니다. 향이라든지 깔끔한 맛이라든지 그런 게 차이가 나니까요. 이렇게 좋은 히레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복에서 바로 이렇게 얻어낸 히레 같은 경우는 저맥질이 많아요. 그만큼 손질하기가 힘드니까 이 저맥질을 빼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은 천일염 굵은 소금이나 꽃소금이나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금을 넣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비벼 씻어야지만 이 저맥질이 제거가 됩니다. 그 방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쿠리에다가 히레를 담으시고요. 일단 소금을 좀 많이 넣어야 돼요. 넣으셔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어릴 때 어머니들 추어탕 끓일 때 미꾸라지 같은 거 이렇게 소금으로 빨듯이 이 히레도 그런 방법으로 빨아주셔야 돼요. 빨다 보면 이렇게 저맥질이 좀 분리가 나는 느낌이 날 거예요. 중간에 하시다가 소금이 너무 녹아가지고 마찰이 좀 적을 경우에는 소금을 또 다시 더 넣습니다. 고기보다 소금이 엄청 많이 드는 과정이니까요. 소금을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소금이 녹으면서 또 마찰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소금을 또 넣고 또 비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저맥질 같은 게 분리가 되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조금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언제까지 빠냐, 중간에 한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소금을 씻어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보여준 사진하고 다르게 저맥질이 없습니다. 없으면서 약간 뽀송뽀송한 느낌이 나요. 이게 다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에 씻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금기를 제거할 건데요. 제거하는데 복히레 같은 경우는 소금기가 빠지지만 이 자체에서도 핏기가 맺혀 있어서 비린내도 많이 나니까요. 물을 좀 순환시키면서 여러 번 물을 갈아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수압이 좀 약한데요. 이거보다 더 간편하게 하시려면 호수 같은 걸로 강한 수압을 이용해서 거품이라든지 이게 핏기를 제거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소금기가 제거된 히레를 이제 건조 과정인데요. 건조 과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물에 한번 씻어가지고 거품 제거하고 소금만 제거하는데요. 원래는 이거를 바로 붙이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걸 많은 양의 다량의 소금으로 세척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까지나 전액질을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넉넉한 통에다가 히레를 넣고 물에 좀 담가 놓으셔야 돼요. 담가가지고 소금기를 확실히 제거하셔야 됩니다. 소금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히레삭개를 만들게 되면 히레삭개 술맛이 짠맛이 강하게 날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준비된 히레를 제가 붙이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붙일 때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쟁반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데요. 여름철이 되거나 좀 따뜻한 날씨 같은 경우는 히레를 붙이게 되면 팔이나 이런 벌레들이 생겨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 자체 더운 날씨에는 환경상 건조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도 히레를 이렇게 말릴 때는 겨울철에 대부분 하는데요. 급하게 뭐 히레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처럼 식품 건조기를 사용합니다. 식품 건조기 이렇게 보면 뭐 인터넷상에서도 잘 구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를 사용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쟁반에 붙이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를 제가 붙이다 말았는데 붙일 때 이렇게 히레를 바로 놓지 마시고 이렇게 펼쳐서 놓으십시오. 그래야 건조가 또 빨리 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펼쳐서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붙일 때 좀 더 단시간에 빨리 이렇게 히레를 건조하고 싶은 분들은 요 부분을 자르세요. 이렇게 반을 자르셔가지고요. 이렇게 펼치면 히레가 더 이렇게 얇아지면서 건조가 빠릅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사심이나 이런 것들 데코레이션 할 때 히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잘라서 하시면 더 건조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쭉 붙이시면 돼요. 펼쳐서. 그리고 이제 붙이시다가 또 이렇게 살점들이 많이 붙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여름철에 이런 게 살점이 많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좀 부패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온전한 히레만 이렇게 건조시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팁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자카야나 보고 요리 전문점이 아닌 곳에서 히레를 시장에서 건조된 것들을 많이 사서 쓰시는데 음식 맛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세밀한 것까지 좀 신경을 쓰셔야 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려놓은 건데요. 히레를 이렇게 이제 건조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건조가 된 히레입니다. 이제 요거 같은 상태에서 히레삭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구워서 사용해야겠죠. 자, 그 말리는 과정을 이렇게 진짜 돌처럼 딱딱하게 완전하게 말리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오징어 그 뭡니까 피대기처럼 반건조 오징어처럼 그런 식으로 말리게 되면 일단 보관 상태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이 힘들어지고요. 소리 들리시나요? 진짜 우리 예전에 책받침 있잖아요. 책받침을 플라스틱을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완전하게 말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관성도 좋고 히레를 구워서 술로 만들었을 때 술의 향기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굽는 또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생선구이기 있잖아요. 뭐 야끼바라고 부르죠. 거기다가 쟁반에다가 구우셔도 되는데 그게 없으시다면 건조된 히레를 후라이팬에다가 구우셔도 돼요. 후라이팬에 구울 때는 그 지느러미 굽는 전용으로만 사용하셔야 돼요. 자, 후라이팬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시고요. 이제 히레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히레 구워진 거를 이제 접시에다가 잘 보이게끔 담아왔는데요. 이렇게 굽다 보면 솔직히 어떤 애들은 좀 빨리 굽히고 어떤 애들은 좀 늦게 굽히니까요. 그런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하는데 잘 굽힌 것과 잘 안 굽힌 것, 오버쿠킹 된 것을 이제 구분하는데 너무 오버쿠킹 많이 굽힌 것들은 히레삭개에 넣게 되면 히레가 선맛이 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제 요 같은 경우 잘 굽힌 거를 보면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놀놀한 게 이렇게 굽힌 것들이 잘 굽힌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번 부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굽힌 것들은 이렇게 부시면 이렇게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히레를 선별할 때 손에 물기가 있으면 보관 기간도 짧아진 분들은 히레 맛도 좀 떨어지니까요. 최대한 손은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젓가락이라든지 집게를 사용하셔가지고 손은 대지 마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하냐면요. 이런 통에다가
습기 제거제를 넣고요. 밀봉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서 쓸 때는 젓가락이라든지 집게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관만 잘하면 굳이 오랜 시간, 1, 2년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힐의 삭개 전처리 과정이라죠. 근데 쉽게 생각해서 힐에 간단하게 한 잔 마시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고 제독 처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소금에 빨아야 되고 또 그 과정을 말려야 되고 불에 구워야 되고 참 손이 많이 가고요. 정성도 많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전처리가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힐의 삭개를 이제 만드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